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양세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스페셜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긴 연패를 끊었던 상대 GS칼텍스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GS칼텍스는 직전 경기 8연승의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왔는데요. 경기 결과 어땠을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지금 지난 경기는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꾸준히 좀 그런 활약이 계속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경기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세 선수가 또 다 같이 좋은 활약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부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20점 이후에 어떤 범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라, 자신 있게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승부처에서 좀 그런 모습들, 그 범실을 조금 운영할 때 좀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현이 맞습니다. 달려드는 실버. 블로킹을 찢을 듯한 기세로 달려드는 실버입니다. 레이나 리시버가 흔들려요. 서브 득점! 한 점 차! 정솔빈! 당시 이제 근육요고 시절에 정솔빈 선수를 흔들고 오셨죠. 다시 리시버가 흔들립니다. 실바의 오픈! 넘겼고 한소진. 김지원, 레이나 연타 살렸어요. 3단 넘어갑니다. 김지원 어디로? 실바 이동 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박정아. 여기서 이제 공을 좀 끌고 내려왔던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반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트 밑에서 한 번 더 맞았다고요. 내려오면서. 제가 못 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아니요, 다시 지금 한번 봐주세요. 아니라니까. 자, 이렇게 19대 19 동점이 됐습니다. 5점을 앞서 있었던 GS칼텍스인데 김지원의 선택. 실바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이영대 감독은 지금 맞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GS칼텍스는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상황이고요. 못 봤으면 물어보세요. 자, 그러나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동점 찬스가 찾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레이나! 동점! 22대 22. 안쪽에 때려칩니다. 역전 서브에이스 체제 실바. 들어간다면 리시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100개 넣을 수 있으면 100개 다 들어가죠. 네. 레이나가 받고 오른쪽 호의 강타. 자, 실바의 공격이 아웃이 되면서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레이나 그리고 때립니다. 자, 수비가 됐어요. 박은서 편연타. 실바 다시 한번 레이나 블록아웃 득점. 1세트부터 주스로 갑니다. 리시버가 좀 빠졌어요. 박은서 블록아웃이에요. 맞고 나갑니다. 이 득점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김지원 중앙 석공인데 바운드가 됐습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백토스로 갑니다. 강타 1세트를 끝냅니다. 김지원 서브 득점. 김지원 서브가 까다로운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서브가 들어갑니다. 유선 선수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절묘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더로 들었습니다. 이한비 실바 스파이크. 오호. 한다해 박정아의 퀵어프. 한수진이 받고 올라갑니다. 연차 넘어지면서 살려놓고
중앙 백어택 수비됐어요. 실바 터치아웃입니다. 오늘 네 번째 후위 득점. 실바 선수에게 잘 올려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1%의 공격 성공률 조입니다. 레이나 어렵게 받고 소연의 연타 다시 블록을 맞고 물절되면서 떨어집니다. 박정아 자 리시버 흔들렸어요. 달려드는 이한비 막힙니다. 자 리시버 흔들렸고 다시 유소연 쪽이에요. 오픈 연타 수비로 받고 조이가 떨궈 놓습니다. 권민지가 들어왔는데 그쪽을 공략하면서 서브 득점 결국만 했습니다. 네트를 스치며 넘어갑니다. 박정아 성공입니다. 3세트 초반의 분위기가 꺾이면서 지금 반기가 확 벌어졌어요. 좋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레이나, 김지원, 귀겁은 강타. 그래도 권민지 선수가 바로 좀 득점을 찾습니다. 박은서 언더로 다시 한번 조이에게 성공입니다. 유림아 볼 넘어가는데 뭐 보고 있어 전위에서? 어? 찬스볼 넘어오는 거 네가 건들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 정신. 백커스로 조이 막혔어요. 박정아 성공입니다. 자 리시버가 흔들렸어요. 막힙니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조금 다리 불편함을 박정아 조이의 백어택 한다해 오른쪽 후위 조이 한무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세트 포인트가 됐고요. 레이나 막힙니다. 25대 19. 모마 선수도 타점은 높지만 장기술이 많잖아요. 모마 예. 선수는. 중앙 호위 강타. 그게 쳐냅니다. 소리도 다릅니다. 네. 블록과 스타일을 뚫어냈습니다. 우와. 네. 서브 득점 할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양 팀 다 승점이 절실해졌습니다. 레이나 막힙니다. 뒷공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하든서의 연타 미끄러지면서 받아냅니다. 실바 블록아웃. 이원정 스파이크. 자 살리는 유서연입니다. 권민지 안쪽이에요. 14대 10. 이원정 가운데 푸시. 실바의 강차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웃입니다. 16대 10이 됐고요. 레이나의 리시브 실바의 백어택 직접 커버합니다. 반대편에서 레이나 막힙니다. 이제 성점차. 이렇게 되면 이제 알 수 없어요. 정솔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솔민의 리시브 중앙 석공 시마무라. 짧은 서브 달려나와 봤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자 정말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필요한 순간의 점수였거든요. 자, 다시금 여유를 갖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동 공격 살렸고 넘기는 실바입니다. 조이 박수빈 다시 한번 이동 공격 블로킹 레이나 살렸고 레이나의 득점입니다. 25대 18.
리시버가 짧아요. 오픈! 블록아웃입니다. 자, 그래도 블로커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박은서네요. 다시 길어요. 밀어넣기! 이제는 역전해야 할 페이퍼스. 페이퍼저축은행이 다시 한 점을 앞서가면서 이제 두 팀이 코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연속 4득점의 페이퍼저축은행. 언더터스. 고이강타. 자, 살렸는데요. 넘어갑니다. 김지원. 레이나. 살렸습니다. 박은서 강타. 다시 한 번 더 레이너에게 블록아웃입니다. 박은서의 리시브. 조이. 유수연의 디그. 김지원. 제자리 연타. 오세현이 살렸습니다. 오른쪽 실바 스파이크. 바운드를 시켰고 다시 한 번 더 조이에게. 아웃이에요. 공격범 실로 동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 리시버가 흔들렸습니다. 박정아 막혔나나 역전 블로킹.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오늘 경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박정아 조이 연타 몸을 던져 수비로 맞습니다. 강타 실바 13대 11. 원민지가 받고 김지원 백터스로 실바 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이 경기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강하게 가네요. 네트 맞고 조이 백어택 어렵게 살렸습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5세트 뉴스로 갑니다. 박은서 리시버가 흔들렸는데요. 오픈 스파이크 몸을 던져 수비로 받아냅니다. 9위에서 샬바 성공해요. 제역전 GS 칼텍스. 이원정 이동 바운드가 됐습니다.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백터 실바 경기를 끝냅니다. 길었던 듀스 승부 끝에 GS 칼텍스가 페이퍼저축은행의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 풀세트 접전 끝에 GS칼텍스가 홈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공격과 블로킹에서 앞선 GS칼텍스 실바 선수 31득점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레이나 선수 21득점 힘을 보탰습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연승을 만들고 페퍼저축은행은 연패에 빠집니다. GS칼텍스가 풀세트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 연승을 만듭니다. 3세트까지만 해도 페퍼저축은행이 승기를 잡은 듯 했는데 4세트에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오늘 경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4세트에서 이영택 감독의 전술 변화였죠. 적중했습니다. 네. 권민지 선수가 계속 교체로 나오다가 4세트에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들어오면서 권민지 선수가 블로킹 2개를 포함해서 이제 높이에서 상대의 주공격수를 잡아내다 보니까 초반부터 완전히 흐름이 GS칼텍스로 넘어왔는데 4세트에서만 권민지 선수가 5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 득점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실바 선수의 같이 이제 공격 성공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반면 오늘 조이 선수가 1세트부터 정말 펄펄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블로킹의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날랐었다면 좀 컨디션이 좋았었다면 권민지 선수가 나온 뒤부터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세트에 나와서 필요한 순간에 또 반가운 활약해준 권민지 선수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약속한 대로 선수들이 잘 가졌고 거기에 데뷔를 했더니 공이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점도 넣고 파워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 분석을 계속 했었었고 스텝 선생님들이나 선수들도 자리나 이런 걸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여서 자신감 있게 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1번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기회 봐서 들어갔을 때 제 할 몫을 다 하고 나오는 게 제 베스트인 것 같아서 이 순간만을 계속 연습하고 그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좀 더 팀에 활력을 넣어주고 이제 하반기 들어왔으니까 또 더 지치지 않고 저희 GS다운 배구를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게임 체인저 권민지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셨습니다. 권민지 선수의 활약도 빛났지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사실 초반에 잘 안 풀리는 듯 했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실바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바 선수를 이제 해결사라고 하는데 네. 저는 해결사보다도 이 승부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바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페퍼의 높이에 막히면서 범실까지 나오고 또 박정아 선수의 높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1세트에도 8득점을 했지만 범실이 6개가 있었고 2세트부터 이제 높이를 피해주는 로테이션을 좀 바꿔주긴 했는데 또 그때마다 이 페퍼저축은행의 스위치, 블로킹 스위치를 통해서 실바 선수를 상당히 괴롭혔는데 결국은 실바 선수가 오늘 GS 칼텍스가 승리한 세트를 보면 실바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4세트에 권민지 선수와 함께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5세트에서는 보셨다시피 8득점의 성공률이 62%까지 올라왔는데 실바 선수가 이제 GS 칼텍스 하면 저희가 농담으로 지젤 실바의 야채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GS 칼텍스를 끌고 가는 선수 역시 실바였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 5세트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준 실바 선수의 활약과 함께 GS 칼텍스 홈팬들에게 연승을 선물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확인하시죠.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한 4위 GS 칼텍스 연승을 만듭니다. 아래로는 승점 석점 차 연승의 IBK 기업은행이 추격하고요. 오늘 패하며 연패 기록한 페퍼저축은행 6위입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란히 3위를 바라보는 승점 2점 차 4위 한국전력과 5위 OK저축은행이 만납니다. 짧은 휴식 후 어느 팀이 과연 3위로 도약할 수 있었을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에디 선수가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하면서 저희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빠져 있어서 회사에서 또 감사하게도 바로 바꿔줬고요. K랑 경기를 하면 일단은 힘든 경기를 많이 해서 선수들한테 부담 없이 그냥 들어가서 우리 거만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홈에서 하니까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가 나름대로 이제 드미트리 선수가 이제 에이스로 역할을 좀 더 해주면은 민규도 한결 마음이 편할 건데 아마 민규도 보니까 결정 났을 때 줬을 때 조금 포인트 안 나니까 약간 조금 좀 표정이 참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미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을 다하고 또 세타가 코트 안에서 활기차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9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를 정민수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살려냈습니다. 배넌 연타. 구용찬부터 출발합니다. 이민규를 거쳐 자지환 성공합니다. 디미트로프의 서브. 정민수 어렵게 받았습니다. 승우 쫓아갑니다. 서대덕 제자리 점프. 공격 기회 가져옵니다. 정민수의 토스. 배넌 갑니다. 지금은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서브 날카롭습니다. 하승우 백토스. 이번에 배넌 빈 공간. 구용찬이 높게 띄웠습니다. 디미트로프 기다립니다. 득점. 서브 세방도 굉장히 날카롭게 때려줬고 날카로운 서브 견뎌냈습니다. 빠르게 따라가서 때립니다. 세트를 끝냅니다. 이 어려운 공을 처리를 해주는 청광인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펼쳤고 라이트 백어택 들어왔어요. 안쪽이 떨어집니다. 쇼베넌 서브 직선으로 하승우의 선택은 백터 찍어 누릅니다. 이 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승우의 서브였습니다. 그렇죠. 낮은 서브 받아냈고 오른쪽 스파이크 건져 올립니다. 높게 띄워주고 연타 떨어졌습니다. 배넌의 득점. 박찬선 서브 정민수 받았고 빠른 공격 걷어 올립니다. 이번에 왼쪽 셋업. 살렸어요. 뛰어놓고 배넌 왼쪽에 배넌.
블록카. 오늘 이게 되는 거예요. 차지원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재덕 또 받고 하승우 이번에도 배넌 선택. 차지원의 연결 오른쪽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오른쪽에 연타 바운드볼 처리하는 부용찬. 스파이크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기회는 한국전력 빠르게 갑니다.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신장호의 서브 김정호 받고 오른쪽에 배넌 통했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서브 날카로웠어요. 리시브 라인 흔들어냈고 왼쪽 차지원 걸렸어요. 블로킹 막았습니다. 오늘 이름 적자 확실하게 새겨넣습니다. 무사웰. 강한 서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막아냈고 왼쪽 달려가는 김정호 쳐냈어요. 영리하게 맞고 나가요. 세트포인트 한국전력. 자, 리시브 또 한번 뒤쪽입니다. 부용찬 머리 뒤로 넘겼고 차지원의 대각선 아웃입니다. 배넌이 준비합니다. 힘을 실어 때렸어요.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쇼배넌. 1번과 6번 자리 굉장히 강한 서브가 들어갔거든요. 네. 배넌은 3위 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서브 정민수가 받고 중앙 속공 무사웰. 중앙의 브로킹 견제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첫 경기, 첫 호흡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팀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누렸습니다!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이렇게 되면 지금 서브가 들어가기만 해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또 한 번 신장호. 강한 자, 서브! 들어왔어요. 안쪽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연속 서브 에이스! 사이드라인에 바짝 붙이는 서브 제대로 들어갑니다. 신장호가 이 경기의 끄트머리를 강하게 움켜쥡니다. 또 한 번 강하게 갑니다. 정민수 받았습니다. 오른쪽 배넌. 찬스 왔고요. 수비됩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오케이저축은의 왼쪽. 자, 지금 맞고 나가나요? 아하. 그냥 나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3점을 따내면서 순위표에도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한국전력이 홈에서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연승을 만듭니다. 공격, 블로킹, 서브 모두 앞선 한국전력. 배논 선수 양팀 합쳐 최다 득점 26득점 활약했고요. 김정호 선수 15득점 올리며 뒤를 잘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은 3위로 도약하고 OK저축은행은 연패에 빠집니다.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이었는데요. 한국전력이 일주일 전 부산에서의 패배를 서력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에디 선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새롭게 합류한 아시아 쿼터 선수죠. 이 무사익한 선수가 파키스탄 국가대표 출신 선수인데 오늘 V리그 데뷔 첫 선을 보였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속공 실력을 좀 마음껏 뽐냈어요. 이 선수가 ABC 네이션스컵에서 최고의 미들 블로커로 불리는 선수인데 1세트에 5대7로 뒤진 상황에서 이렇게 깔끔한 속공을 부으면서 짧은 합류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터와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속공이 깔끔했고 이어서 속공 실력을 제대로 뽐내면서 1세트에는 속공 실력으로 최고의 미들 블로커임을 보였다면 2세트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세트에는 블로킹 득점을 하면서 상대를 좀 괴롭혔습니다. 사실 1세트 초반에는 이 선수가 상대 패턴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2세트 시작하면서 상대 에이스 이 디미트로프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첫 블로킹 득점을 올리더니 연이어서 블로킹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디미트로프 선수가 1세트에는 10득점을 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90%였는데 2세트에는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미트로프 선수가 이 무사익한 선수에게 막히면서 좀 불안했던 것 같고 공격에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주포가 이제 빠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기력을 뭐라고 할까요? 추월을 할 수 없고 추격을 할 수가 없었고 확실히 이 무사익한 선수가 1세트에만
이번 경기에서 보니까 블로킹 5개를 포함해서 11득점을 했고 네. 공격 성공률이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고 활약을 보이니까 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전력이 이제 상위권 경쟁에 좀 노리고 있잖아요.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한 것 같습니다. 네, 무사웰 칸 선수 V리그에서의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팀을 3위로 올려놓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도 함께 확인하시죠.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한 한국전력 연승을 만들고 3위로 한 계단 도약합니다. 아래로는 연패 KB손해보험 4위, 마찬가지로 오늘 패하며 연패에 빠진 OK저축은행 5위입니다. 다음은 V리그 이슈들을 랭킹 순으로 알아보는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을 달리는 여자 코너입니다. 새 주민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벌써 V리그가 숨가쁘게 달리면서 사실 4라운드에 돌입했잖아요. 최근에 V리그 이슈가 뭔지 또 3가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새해 첫 주민 코너 먼저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시즌 도중 감독이 이렇게 줄줄이 퇴장한 사례가 있었을까요를 알리는 감독 줄줄이 퇴장입니다. 네. 사실 올 시즌만큼 이렇게 감독이 도중에 바뀌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감독 경질, 감독 교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역시도 이 감독 사퇴 소식이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나 자주 많이 바뀐다고 하면서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한 시즌에 바뀔 수 있을까 놀라웠는데 사실 K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좀 예상이 됐던 순위가 하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사퇴를 했는데 예상은 된 경우였어요.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카드 역시 감독 교체를 단행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스페셜 V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V리그 전반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국인 감독 선임 열풍이 이제 좀 식고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V리그와 구단 내부 나아가 한국 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쉽다. 선수단과의 소통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부분에서 감독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반면 대한항공의 해남 감독이랄지 현대캐피탈의 필립 블랑 감독은 확실히 지도력이 검증됐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배구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감독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감독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올 시즌을 쭉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르겠다는 팀도 있다고요. 네, 당장 새 감독을 선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구단마다 어떤 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후보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현용, 고준용, 박주로 감독 대행 등 이제 V리그 출범 초기에 정말 날아다녔던 이 선수들이 지도자로서 이제 첫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감독이 바뀌는 거는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한국인 지도자들의 세대 교체의 본격적인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구단에서도 V리그 내부에서도 팬들도 한국인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프로배구 초창기 그리고 최근까지도 선수로서 활약했던 분들이니까 새롭게 팬들을 유입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젊은 지도자들의 활약도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뭐죠? 네, 다음은 2위인데 양세원 아나운서는 배구 도시 하면 어디를 좀 떠올리십니까? 배구 도시 하면 단연 천안 아닐까요? 천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천안을 꼽으실 거예요. 그런데 천안이 배구 특별시로 불렸는데 천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 후보지가 있습니다. 올 시즌 새로운 배구 도시로 주목받는 지역을 소개할 건데요. 2위 보시죠. 네, 배구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부산인데요. OK저축은행의 새 연고지 부산입니다. 롯데자이언츠로 좀 손꼽히는 상징되는 야구도시 부산에 배구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경기장을 가보면서 체감하셨을 텐데 OK저축은행이 사실 배구 인기 하락을 우려했던 배구계를 안심시킨 대표적인 연고지 이전 효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V리그에 특히 남자부의 관중이 지난 시즌보다 약 10% 이상 늘었습니다.
관중폭 상승 주역인 OK저축은행이 홈 평균 관중 수가 3,105명을 기록했거든요. 전체 구단 중에 1위 현대캐피탈을 넘어선 1위를 네. 기록했고요. 남자부 한 경기 평균 관중 수가 2,197명인데 이를 웃도는 관중 수입니다. 저렇게 사진으로 봐도 빼곡하게 네.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총 관중이 31,053명이라고 해요. 이게 단 10경기 만에 3만 명을 넘긴 거거든요. 평균 관중 수도 3,105명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장 규모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무려 104% 관중 수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 증가, 20% 증가, 뭐 40% 증가가 아니라 104% 증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폭인데요. 사실 배구가 이제 부산이 배구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컵대회 유치도 했었고 최근까지 썸머 매치라고 해서 또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배구단을 유치하고 싶다는 열망을 보인 끝에 올 시즌 성과를 낸 겁니다. 이로써 이제 부산은 야구, 축구, 농구에 이어서 배구까지 더하면서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지역이 됐는데 사실 찾아가는 배구 교실도 하고요. 응원 티셔츠 제공도 하고 지역 밀착형 마케팅 노력도 열심히 하면서 인기몰이에 가속도를 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위를 볼 텐데요. 1위는 제가 한 선수를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한 선수요? 아니요, 한선수 선수 말고 한 선수를 이제 네. 주인공으로 꼽았는데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배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배구 대통령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한 팀 그리고 포지션이 딱 스쳤는데 혹시 한국전력의 미들블로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영석 선수인데요. 네. 이제 공개하죠. 1위. 대망의 1위는 신영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막 함께 보실까요? 네, 신영석 선수가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무려 3만 표에 가까운 표를 얻으면서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선수단과 미디어 투표에서도 전체 1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에 꼽혔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변함없이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 통산 14번째 올스타 출전을 하게 됐고 한선수 선수와 함께 남자부에서는 올스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14번째 올스타전 출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이 신영석 선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비결이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구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잖아요. 이 선수 지금 나이를 봤더니 만 40세, 부록의 나이인데 16시즌째 코트 위에서 여전히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기량이 녹슬지 않았고 팀을 넘어서 리그 전체에서도 대표하는 베테랑이죠.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5시즌 연속으로 보면 전체 경기의 90% 이상 그러니까 리그 전체 경기의 90% 이상을 소화한다는 건 굉장히 체력이 받쳐주고 있고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꾸준히 활약할 수 있다는 배구 실력이 먼저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또 팬들과의 소통 측면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도 좀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올스타전에서 이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슬립백 이 세리머니도 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는 노력. 그러니까 올스타전에서 세리머니가 좀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오네요. 이 슬립백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팬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게 세리머니도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팬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선수다. 이런 자세에서도 이 선수가 올스타전에 꾸준히 꼽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탄탄한 실력이 배경이 되고 또 팬들에 대한 사랑이 그 인기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준비한 코너가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양세형 아나운서도 궁금해할 줄 네. 알고 인기 비결을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신영석 선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식지 않느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V 팬 여러분, 한국전력 신영석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그리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매년 팬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매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최다 투표로 이렇게 1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항상 주위 분들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1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고인물이라 하지 않을까. 매번 이렇게 코트에서 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코트에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를 뽑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남자가 춤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유행이 하는 것보다도 저 배구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시대 세계에서 배구에서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아마 한 번쯤 많은 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즌의 후반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올스타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올스타전이 열리게 되면서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더 설렐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하는 첫 올스타전인데 선수들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세도 올스타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비결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영석 선수는 저희 기자단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을 할 테고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신영석 선수의 올스타전 세레머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코트를 달리는 여자 시간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월 7일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승점 2점 차 1, 2위 간의 빅매치가 열리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선두 한국도로공사는 최하위 정관장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네, 사실 무서운 기세로 이제 승점을 쌓으면서 쫓아오던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원인은 도로공사가 1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던 이 삼각편대 한쪽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마 선수는 27득점에 뭐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자기 역할을 해줬다면 타나차나 강소희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안 풀리면 이 세터의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윤정 세터까지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 없는 패배를 당했는데 결국 도로공사는 본인들이 잘하는 이 삼각편대의 정상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모마 선수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타나차 선수와 강소희 선수의 이 컨디션도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고 잘 나갈 때 보면은 이 세 명의 선수가 정확히 잘 돌아갔거든요. 결국 이 키도 이 세 명이 정상화가 돼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각편대의 힘으로 정상을 지켜온 한국도로공사인 만큼 이 선두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편대 정상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건설은 GS칼텍스에게 패하면서 연승이 끊기고 말았어요. 네, 현대건설에게는 사실 기회였잖아요. 도로공사가 승점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또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8연승 중이었던 현대건설이 GS칼텍스에게 패하면서 마찬가지로 승점 1점도 챙기지 못했고 사실 블로킹 1위의 현대가 단 6개의 블로킹에 그쳤는데 특히 이 카리 선수와 정지훈 선수의 부상,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사실 코트에 같이 있어야 그 높이가 조금 더 위력적으로 발휘하는 현대건설인데 이 두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아쉬운 현대건설이고 뭐 연승 동안에 이예림 선수나 나연수 선수가 잘 해주긴 했지만 GS전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국은 현대건설은 한두 명, 세 명의 선수가 아니고 뭐 5명의 선수가 같이 하는 팀인데 그 균형이 좀 깨졌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의 어쨌든 정상화 이제
도로공사는 삼각편대의 정상화라면 뭐 카리 선수나 정지훈 선수의 몸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부상 이슈가 있었던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번 경기에서 승점, 석점을 확보한다면 선두까지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1위, 2위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색깔이 좀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엇박자가 나는 삼각편대를 재조정해야 하듯이 현대건설 또한 양쪽 날개 공격수 3명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상대 맞대결을 봤을 때 양쪽 날개 3명이 활약이 더 좋은 팀이 그때 경기의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두 팀 모두 다 사실 중앙도 좋습니다. 베테랑인 양효진, 김희진이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또 신예 선수들인 김세빈과 이지훈 선수의 대결도 중요한 요소가 될 테지만 결국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 큰 날개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이 나오는 팀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격수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직전 경기 두 팀 모두 패하긴 했지만 워낙 안정적인 팀이고 또 빅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AI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AI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건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할 것으로 AI는 예측했습니다. 승률 40%대 60%로 현대건설의 힘이 실렸는데요. 이대로라면 한국도로공사는 연패입니다. 이숙자 위원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양 팀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디션, 체력 부분에 조금 더 중요도를 준다면 도로공사는 5일을 쉬고 경기를 하고 현대건설은 3일을 쉬고 또 김천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내일 또 이숙자 위원 함께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 KBSN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대전에서 만나는데요.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뀐 두 팀의 맞대결이에요. 네, 일단 삼성화재는 사실 순위에서 좀 뒤져 있지만 분위기가 좀 앞서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고준용 감독 대행 체제 3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획득했고요. 팀 분위기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감독 사퇴라는 충격을 딛고 좀 해보자는 각오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 쇄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도산지 세터를 붙박이로 좀 쓰고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세터가 이렇게 2명으로 교체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도산지 세터가 중심이 되면서 안정된 공격력을 이끌지가 좀 관심이고 KB손해보험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1라운드에서는 승리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졌단 말이에요. 첫 라운드 승리 때 이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었는데 확실히 공격에서 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연승의 기세로 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직전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는 KB손해보험은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가 좀 정반대입니다. 감독 사퇴 이후 연패에 빠지면서 이제 3위 자리까지 뺏기고 말았어요. 네, 하현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2경기를 했는데 승점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삼성에 비해서 다소 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면 하현용 감독 대행도 선수단도 각성이 좀 필요한데 최근 2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이 좀 패착으로 꼽혀요. 우리가 항상 리시브가 안정이 돼야 공격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어려우니까 경기가 더 어렵게 풀리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나경복 선수가 지난 4라운드 첫 경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3.7%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계속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선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어떤 전략 변화가 없었어요. 전술 변화가. 이 점이 좀 아쉽고 사실 야쿱 선수가 나경복 선수보다 공격도 리시브 효율도 좀 더 안정적인데 나경복 선수가 흔들릴 때 그리고 상대의 3연속, 4연속 실점할 때 선수 교체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게 있었다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 대행에게 좀 전략, 전술 변화를 좀 기대해보고 이번 경기에서 하현용 감독 대행이 적절한 선수 교체 타이밍을 이뤄낼지가 관심입니다. 네, 결국 나경복 선수가 리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현용 감독 대행이 이 전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이 경기 AI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AI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세트스코어 3대1로 삼성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0%의 승률로 삼성화재가 승리할 경우 3연승, KB손해보험은 3연패입니다. 박주미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저 역시 삼성화재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세터가 좀 안정됐고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하니까 삼성화재가 좀 승리하지 않을까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연승을 만들면서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KBSN 스포츠 중계 예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KBSN 스포츠에선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를 이동근 캐스터, 이숙자 해설위원의 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월 7일 수요일 남녀부 경기가 끝나고 새로운 배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